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당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당원분들이 가시고 이제 시청자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나온 기호 5번 이혜숙입니다. 제가 그 당협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으로서 지역 당에서 지역 그 시도당이 어떻게 지금 애로사항들이 있으신지 그거를 좀 알고 싶고 뭐 들어서 하는 것보다 눈으로 좀 보면서 확인하고 싶고 당원들의 생생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공약과 정책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어저께는 경북도당에 갔었고 여기서 하룻밤 자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같이 하지 못하신 분들의 의견도 나누고 싶어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마이크 볼륨은 충분히 키워놔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되나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대구와 혹시 저희가 그래도 대구 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혹시 대구와 인연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대구의 개인적인 인연은 그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전국에서 모이니까요. 그래서 대구 친구가 있었고 아까도 말씀을 잠깐 이게 굉장히 그 사투리 때문에 좀 고생한 얘기가 있었었다. 근데 이제 친구 엄마가 네 세일 언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세일이 언제냐고 백화점 세일이 언제냐고 들어가지고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네 생일이 언제냐는 질문을 네 세일 언제가 그래서 잘못 대답했었던 적이 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까지도 기억이 많이 남는다. 대구 분들은 한 번에 들으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전 사실 옆에서 들으면서 그 뜻이구나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랬다 그러시던데 저는 한 5번, 한 3번째까지는 몰라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했다가 그 다음은 못 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었더니 친구가 생일이야 생일 이러부터 근데 사실 저희가 모르는 그런 사투리가 많더라고요.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이제 반틈만 채워달라. 이거는 또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반틈. 저 그건 알겠습니다. 요거는 예. 근데 이게 억양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하더라고요. 단어 자체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일단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 이제 대구에 오시면서 대구에 몇 번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그러니까 업무차라기보다는 여행을 오면서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거나 이제 이런 것이지 뭐 그 저희 그 제가 그런 업무의 영역이 있었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 친인척이 살거나 이러지도 않았었어가지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대구를 이렇게 보시면서 대구는 좀 어떤 것 같다 이런 특징적인 거 혹시 느끼신 게 좀 있으신가요? 대구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역시 보수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름의 갖고 계신 프라이드들이 있으신 것 같다. 맞아요. 굉장히 우리는 뭐 지방에 있어도 우리는 우리만의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있으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걸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대구 뽕이 있죠. 대구 뽕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제 친구들이 이제 대구 사람이 아닌 사람들한테 제가 그래도 대구가 살기는 제일 좋다 이래 얘기하면은 맨날 그 얘기한다고 잔소리 하도 듣거든요. 일단은 보시면서 이제 저희 당에서 정치를 처음 시작하신 게 아니라 원래 이제 국민의힘 계셨더라고요. 정치를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일단은 뭐 집안의 분위기가 가까웠고요. 조력을 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들이 친정 부모님들이 그 공화당부터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 저희 친정 아버지는 이승만 박사라고 그랬어요. 이승만 박사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뭐 쭉 이어서 저희 집에는 늘 조선일보가 들어왔고요. 9시 뉴스는 딱 뉴스 그 5분만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끄는 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고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제가 정치에 대해 그렇게 관심 없었지만 아버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걸 봤고 그러면서 이어서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현실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뭐 제 정치 30년은 제 인생하고 같이 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최고위원회 출마를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왜 내가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가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최고위원회 출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그 국힘에 있으면서도 개혁 보수를 굉장히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에 굉장히 도전을 많이 했죠. 기득권에 도전을 하니까 그 정치적인 우여곡절이 많아진 겁니다. 예,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공천하는 지난번 22대 때 총선이요. 그거를 보면서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스템 공천을 한다 하니까요. 그다음에 여의도 문법에 묻어 있지 않는 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황색 잠바로 갈아입은 겁니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기뻤죠. 저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당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저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또 그 안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런 것들은 당 쇄신이 있어야 되겠다. 좀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나서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예. 외부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정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셨다. 저 당대표로 지금 출마하신 이준석 대표께서 저는 이제 대표라고 입이 많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대표 시절에 들어와서 총선 때 들어와가지고 대표 후보께서 지금 제 3기 지도부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AI 강소 정당을 만드신다고 해요. 자, 그러면 저는 두 번째 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도약에 그야말로 저희 당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보편 정당으로 가는 가장 시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생겼었던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고 그냥 갈 수는 없는 거다. 근데 이 해소하는 과정에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진통이 약간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해소하지 않고 갈 수는 없어서 제가 가장 연장자인 최고위원회 출마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다음에 보편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2030만으로는 갈 수 없다고 지난번 대선에서 평가하던 패널들이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영역 50, 60, 70대의 그 세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제가 연장자로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경험과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 가치관 통해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같이 책임을 나눠지겠다라는 차원으로 출마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사실 이 경상도 사람들은 답답한 거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아플 수 있는 그런 좀 거친 질문들을 조금 해봐도 괜찮을까? 네, 하십시오. 네, 일단은 제가 보니까 지금 관악 가배 당협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출마는 안산병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지역이 다른데 이거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비전이 있고 미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가기 위해서 앞단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말했다고 봅니다. 개혁이 곧 정체성이 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데 미래를 딱 보고 위해서 들어와 보니까 가장 당협 중에서 미래의 상징이라고 하는 2030이 많은 지역이 저희 관악갑이 전체 유권자의 50%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당협의 당원들의 2030이 80% 이상, 90% 가까이가 2030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미래를 위해서 제가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을 부모가 키웠을 때 어떤 번듯하게 사회적인 독립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키우듯이 저희 당에 들어와서 저희 2030들이 각기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뭐라 그럴까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지역이 관악갑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관악갑 당협위원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관악갑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선택을 하신 거고 안산은 연고인가요? 어떻게? 안산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쯤에 이사를 갔어요. 예, 이사를 가서 거기서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토론회를 보면서 이제 1차 토론회와 그리고 미래 비전인가요? 네,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수요일에 또 2차 토론회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제 뼈아픈 질문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청을 했을 때 1차 토론회에서는 네거티브로 이렇게 좀 인식이 된 게 강하게 있거든요. 그 이유와 그리고 2차 토론회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토론에서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당 체제 정비, 당의 쇄신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같이 당 생활을 할 때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그 당사자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참고 간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당대회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그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문제점들을 내놓고 얘기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놓고 얘기하는 자리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해서 판단을 같이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차 때 제가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뭐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생각은 아직 못하고 저희 팀들이 있기 때문에 팀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제 우리가 너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당 내 얘기를 함에 있어가지고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좀 털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면 사실상 얘기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얘기하면은 누굴 마치 디스하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그냥 함구해버리고 또 아니면 그냥 묻어가지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 라는 세월들이 누적누적 되면서 이게 덩어리가 커지는 부분이 있고 그 덩어리 커진 것이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문제의 현상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또 왜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저희가 보수의 대한정당이 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국힘의 몰락을 저는 제가 한동훈 그 체제 때 나올 때 여기가 더 이상 어떻게 더 망가지겠나 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더 가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도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힘은 사실상은 저희가 그 말로를 뻔히 예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진정 대한정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도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도 계시고 당원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덩어리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개혁적인 마인드가 있어도 안 되는 그런 지점에 저희는 이제는 저희 그 당은 그래도 조그맣게 덩어리가 작으니 요거 빨리 환부 들여내고 다시 한번 도약하자.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대한정당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문제를 드러내자. 그게 악의적으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서 치료할 거 치료하고 그것은 조금 아무는 거 하면서 앞으로 가자.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정리 없이 앞으로 갈 수는 없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런 이제 전략을 했을 때 그 캠프인가요? 네, 그 캠프 안에서는 반응이 어땠어요? 이게 합의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방향으로 간 건지 아니면은 먼저 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건지. 그러니까 그러한 전반적인 합의는 됐죠. 그러니까 앞에 어쨌든 간에 새로운 걸 무엇을 하려고 했었을 때 앞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갈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죠? 그러면은 자, 요거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사실상 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자.
토론회 때 1차 토론회 때 문제 제기를 하자 차원의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차 토론회 때는 아직 어떻게 가자라는 게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짝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제가 뭐 다른 후보를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뭐 이성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유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4050 여성분들 뭐 이런 말씀하셨다면은 이제 이해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대한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앞으로 이제 정돈된 상태에서 가자.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게 지금 지금 지방에 와서 더 느끼는 거지만요. 네네네. 중앙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중앙에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는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앙의 문제를 조금 있는 걸 해소를 하자. 해소를 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리고 그게 약속이 될 수 있고 그게 실천이 될 수가 있다. 이게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공허한 그냥 내뱉는 그냥 뭐 비전만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렇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저희는 개혁신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공약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역할이 필요하고 이러한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일단 먼저 중앙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고 뭐 각기 지금 후보들마다 기치를 내걸고 계십니다. 기치를 내걸고 계신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악역을 맡아서 하겠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이제 네. 의사들도 이 부분 잘라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여기 이제 댓글로 나오신 질문 중에 개혁신당의 환부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네. 이런 질문이 또 있네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번 대선은 모든 당내에 갖고 있던 약한 지점, 문제점들이 드러났던 현장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오랜 동안 당 생활을 해서 눈에 보이는 게 많았어요. 눈에 보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많았지만 이미 그 시점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준비해 왔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단 예로 현수막 사건입니다. 현수막이 7,000개가 전국으로 지금 걸려야 되는데 동시에 요의 준비 땅 하고 0시에 달리는 겁니다. 0시에 달리기 위해서는 전 하나의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해서도요. 그 현수막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심사숙고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문구, 그다음에 타 당과 그 양당, 거대 양당과의 어떤 그 경쟁을 위해서 그들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 그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위치 이렇게 갔을 때 당원들이 보면서 막연하게 우리 개혁신당 거 되게 반듯하게 잘 걸려있네? 이렇게들 표현을 하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그 반듯하다는 그 느낌은 제가 나름 조금 더 크게 했고 조금 더 좋은 자리에 걸었고 하기 위한 디테일한 노력이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7,000개를 동시에 쫙 날리는데 그럼 그 얼마나 많은 고민과 디테일한 어떤 생각들이 있었어야 됐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문제를 훤히 봤거든요. 그러면 미리 좀 나눴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었을 때 과연 관철이 됐었을까? 이런 퀘션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왜 그랬을까를 역추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인적 쇄신이 그럼요.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잘못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잘못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도 했었어야 되고 지금 그거에 대한 개선점도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냥 묻어가지 않습니까? 전 지금 2달 되지 않았나요? 대선 이후에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전당대회가 있으니 이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단 실예를 들었을 뿐이지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지역에서 못 느끼지만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조직들은 새로 정비하고 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 인원들은 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네요. 예.
저희는 각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각 당원들 한 분 한 분이 예사롭게 뭐 국힘이라든지 저 당처럼 책임다고 막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당원 가입하시고 왜 들어왔는지 분명하게 아셔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뜨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역할들을 보면 굉장히 정말 일당백이에요. 역량적 출중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자원 중에서 당원 자원밖에 없어요. 12만이라고 하는 당원 자원밖에 타당보다 이 12만 저는 군병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당이 이분들을 역량을 강화해서 이것들을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분들이 그걸 못했다고 그러면 역량 부족일 수도 있고요. 의지 부족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한번 멤버 체인지 해보자. 그것이 전당대회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관악갑에서 나온 이제 이준석 후보의 네.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매우 높았다. 네. 그것에 대한 역할을 본인이 출중하게 했다라고 네, 하시는데 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네. 그냥 거기 서울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아니면 네. 그 지역이 네. 그냥 그 지역의 특색 아니냐,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본인이 어떤 활동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서 그만한 지지율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조금. 예. 그러니까 저는 저희 대선 때 네. 이준석 후보가 저희 관악갑 지역 한 번도 그러니까 관악구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유세하러. 서울대 강연을 한번 가잖아요. 아니 그거 강연은 네. 그 선거 때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예비 후보 때였는데. 예예. 네. 그리고 서울대 한 300여 명, 300여 명 강당에다 이렇게 놓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유권자라고 다 말할 수가 없죠. 유세 기간 중에 간 적이 없다. 오신 적이 없습니다. 네네네. 제가 되게 아쉬웠죠. 저희 그 당협에서도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고 오매불망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모든 각 당협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 득표로 네.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우려하면서 기다리기도 했는데 결국은 안 오시고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수치가 굉장히 걱정하면서 봤는데 저희가 관악구가 서울에서 1등을 했고요. 저희 관악갑이 1등 12.58%로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악갑 지역에서 가장 낙후되어였다고 하는 신림동. 그 신림동은 정말 아파트 한 채가 없는 동네입니다. 네, 아파트 한 채가 없는 오랜 그 지역에서 사르신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이 사는 동네예요. 근데 그 지역이 20%가 넘는 전국 최고의 득표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서울대학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에 대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서울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아니다. 제 활동이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당이 제3당입니다. 제3당이 이 관악에서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당협위원장이 이해숙이다. 라는 것을 현수막 정치를 통해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현수막만큼 파급 효과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선까지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해왔다. 그래서 사실 관악구에는 이해숙이라는 사람이 얼굴을 몰라도 개혁신당이 있다. 그 사람의 이해숙이다라는 건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단계에 당협의 그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지역의 한 분 한 분을 만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대학이 많은 무슨 그 서대문구 왜 연대도 있고 막 다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몰려 있는 서대문구 그다음에 동작에 또 대학이 한 서너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지금과 같은 데이터가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온전히 제가 그것만은 아니다.
제가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걸 저는 자부할 수 있다. 요만큼만큼은 노력의 대가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네, 같습니다. 기차 시간 아직 한 10분 정도 여유 있습니다. 10분 뒤에 출발하면 충분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네. 서울대와 전혀 관련 없는 동에서 나온 그 선거구에서도 투표소 네. 투표소에서도 신림동 높은 20.98. 네, 높은 득표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우리 이제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현수막을 매우 열심히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이제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잘라서 따로 올릴 거거든요. 네, 네, 아까 네. 전에 했던 했다는 거라서. 거라서. 그래서 이제 예상하시겠지만은 예. 다음 게시판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남편분의 네. 이제 호호라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활동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다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거 그러면 어떻게 편집하실 겁니까? 아니, 그거는 그냥 따로 그냥 따로 네, 여기 잘라서 그냥 따로 올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완전 처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아, 그래요. 좋습니다. 저희가 제가 정치 한 30여 년 중에 남편이 정치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16대 때 국회의원을 나갔던 사람이고, 아, 그래요? 예. 16대 국회의원 출마를 했고요. 그 천정배 의원하고 싸웠습니다. 아. 지역에서. 예. 그다음에 시장 후보로 나가가지고 또 출마를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 정치적인 철학과 신념, 그에 따른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투철하게 알고 있고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남편이 있는데 제가 그 어떤 이런 정치적인 철학이 저하고 부딪혔을 때 그거를 제가 이거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내 편으로 끌고 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확고하게 서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만큼은 노터치 서로가 이제 노터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계에서의 문제는 저도 이제 처음엔 잘 몰랐어요. 제가 이제 단계는 사실상 총선 출마할 때 신청서를 낼 때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활동을 잘 안 했었습니다. 카톡 방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랬죠. 오픈 쪽방에서. 예, 카톡방 활동 많이 했고 당협탁 활동 저희 당원들 톡방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렇게 얘기가 들려와요. 얘기가 들려와가지고 유심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저한테 보내오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봤는데 이게 조금 부적절한 언어를 쓰고 용어를 쓰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부부 생활이 어떻게 제가 이제 가정을 꾸려가냐 하면 의견이 충돌될 때 똑같이 꽝 터지지 않습니다. 늘 집안에 어떤 큰 소리 나는 걸 조금 줄이고 아이들한테도 좀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큰 소리가 날 상황까지 가면 제가 일단 좀 기다립니다. 좀 참는다는 얘기가 됐죠. 기다렸다가 조금 완화되면 그 분위기가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이거 그때 이렇게 말했지만 감정이 상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설득하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제가 좀 끌어서 내일 얘기한다든지 그 감정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충돌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를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늘 하면서 가정 생활을 이끌어왔던 이제 부인으로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려왔을 때도 그렇게 하지를 않고 조금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식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맥히지를 않는 거예요. 않고 있어서 그 다음에는 사실상 싸웠습니다. 싸웠고 그 싸웠는데도요 자기 의견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제가 한 게 뭐냐면 이 호호가 활동하는 단톡방에서 저희 개혁신당 단톡방에서 강퇴를 시켜달라고 당직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당직자가 어떻게 그걸 강퇴를 시켜요? 라고 저한테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을 진다. 내가 당협위원장인데 책임을 지 걱정하지 말고 강퇴를 시켜달라. 그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 그래서 강퇴를 시켰습니다. 강퇴를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정말 주요 당직자한테 음. 그 뭐랄까요, 단계라든지 여기서 공식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데서 강퇴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그때 말씀하신 게 보니까 그때 3,000점이나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3,000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3,000점이나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던 시점이 그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강퇴시키게 되었고 저는 탈당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의사표명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선조들이 그 관직을 갖고 나갔을 때 충하고 효가 충돌될 때 네. 충하고 효가 충돌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충을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효를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 관직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되고 뭐가 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충돌되었을 때 저는 공을 택할 것이고 대의를 택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해왔던 활동, 그러니까 여러 후보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 앞으로 어떻게 할게. 비전 제시 왜 눈으로 못 하겠습니까? 말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서 했던 거를 보시고 평가하시고 저 사람에 대한 신뢰, 일에 대한 신뢰 할 것 같아 라는 걸 가지고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오프 모임에서 지역에 내려오는 약속을 해달라. 저 약속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제 헌신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왜 못하겠습니까? 제가 남아있는 역할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60살이 넘어가지고 지금 30여 년 저 국힘에서 많은 세월을 보면서 이래나 바뀔 건가 저제나 바뀔 게나 했는데 이젠 희망 없어 하고 제가 이 개혁신당에 왔더니 나이가 이만큼 됐더라고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 가교 역할, 여러분들 우리 2030이 활동할 수 있는 우리 이준석 지금 당 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브릿지 역할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50, 60, 70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브릿지 역할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2030이 또 제 자리에 가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브릿지 역할하는 것,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헌신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거 해야지 제가 저 나름 인생 잘 살았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조금 하자면은 네. 이제 가정에서의 이해숙과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이해숙과의 그런 관계에서 네. 그 남편분과의 관계는 완전히 이제 선을 이제 딱 긋고 이제 그럼요. 철저하게 다르다. 그럼요.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예. 제가 살짝 느낀 거는 뭐 이제 그 철학이 다르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제 뭐 남편이 게임을 좋아한다 했을 때 완전 게임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요런 집안에서 요런 걸 좀 지켜달라 요런 말씀이시고 그 선을 완벽하게 딱 정치인 이해숙으로서의 선은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적인 그런 업무니까 그거는 딱 선을 끊는다 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예.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쉽게도 네. 더 가야- 말씀 나누고 싶은데 기차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저 부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예. 말씀을 특이하게 조금 두 개로 나눠서 예.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대구 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네. 그리고 또 여기 대구로 이동하시면서 그리고 대구에서 요 하루 묵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대구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생각이 네. 한 번이라도 하시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대구 당원분들에 대한 예. 그런 마무리 발언과 예.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로서의 그런 예. 마무리 발언 예. 이렇게 두 번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대구 당원분들께 예. 마지막 한마디 한번. 네, 제가 보니까 대구 당원분들의 그러니까 대구 사람이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개혁신당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자긍심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구라고 하는 중앙으로 봤었을 때 지방이고 지역이지만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개혁신당에 대한 프라이드만큼 더 이상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대구에 대한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게다가 중앙에서 조금 더 서포트가 되면 저희들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약속 제가 지키겠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을 하겠다라고 나온 것이고 그래서 오늘 대구에 왔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대구시당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 한 분 한 분 제가 저 서울에서도 많이 그런 걸 느꼈었는데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국힘에서 있었었잖아요. 국힘에서 조금 더 개혁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오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역할 모두 다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 저 기호 5번입니다. 저 뽑아 주시고요. 역할을 주시고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예. 전 뭐 두 번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한 번에 통합해서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뭐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여기 우리 이 김동민 대변인 이런 친구들이 저희 당에는 많고 또 이런 친구가 대구에 있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대구가 굉장히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상의 오늘 만난 분들, 당원 여러분들도 보니까 이거 뭐 정말 일당백이라는 얘기가 그냥 절로 나옵니다.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활동을 하신다면 저희 대구는 금방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 아무 때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뛰어오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차 타고 오니까요. 서울에서 서울 가는 것만큼의 시간 소요 그 정도밖에 아닌 것 같아요. 심적으로 대구 지역 뭐 이러니까 이렇지 시간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멀지도 않다고 생각이 들어지니까 제가 와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최고위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저희는 항상 딱 끄기 직전에 어디냐 이거. 네. 마무리 인사를 하고 이제 끝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말씀하신 거를 듣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에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구시당 대변인 김동민이고 저는 최고위원 후보 기호 5번 이혜숙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은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